제정하라. 정의로 심판으로 국민을 지켜내라요. 민생은 무너졌다 무너졌다. 범죄 사기 조직 강력 처벌하라 처벌하라. 지난 8월달에 그 뜨거운 때앞에서 국회 본청 앞에서 그때 몇백 명이 오셨죠? 네. 그때 500~600명이 오셔가지고 또 정말 절절한 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을까. 재산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그것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정도 되면 대한민국은 글로벌로 호국인가, 정말 아무런 대응도 없이 있으면서 사기범죄와 관련해서 그냥 어디 가서 목소리 높이는 사람들만 있는, 아무튼 이런 구조에서 정말 이제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서 그 조직적 사기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그 조직들의 규모, 시행령, 이해가 다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직사기 대행은 이제 국가의 헌법적 의무고 더 이상 개인 간의 사건이 아닙니다. 캄보디아에서는 매일같이 지금 중국인, 조선족 이런 범죄자들이 대한 국민 대상을 태크스를 해가지고 매일같이 범죄를 모의하고 회의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다가 한국으로 타깃을 바꿨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피고인 접견을 가서 들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저희 대한민국 국민을 살려고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여기 조직사기 특별법을 꼭 입법을 해야 되고, 입법이 지연이 됐을 때는 국민 피해가 더 이상 회복 불가능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고 꼭 특별법이 정말 실제 회복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다단계 폰지 사건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직사기에서는 모집책의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그들은 친근하게 다가와서 도와주는 척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윤세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기는 국민 모두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집책들의 처벌 강화와 부당 수익금 환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집책들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다단계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계속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진영 검사님께서 범죄단체 조직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조직사기 피해자분들인데 범죄단체 조직제가 적용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걸 적용시키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특별법에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주범뿐만 아니라 모집책들까지 가상자산 범죄 수익을 즉시 동결하고 자동 차단하는 제도와 모집책 상위 직급자의 부당 수익을 전액 환수하고 주범과 동일 수준으로 처벌할 방안을 포함시킬 계획이 있으신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실무상 범죄단체 조직제 자체가 입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죄명이 존재하는 건 맞는데 그 범죄단체 조직에 있어서 그 특정 범죄를 목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였고 그에 대해서 규율을 갖춰서 활동을 한다라는 이 구성 요건을 저희가 실제 기소를 해서 유죄를 받기 위해서는 그 법원에 가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실제 그 판례상으로도 그 범죄의 목적을 인식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의율이 어려운 측면은 있지만 최근 추세는 적극적으로 의율을 하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보이스피싱 등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조직단체, 조직범죄로 의율을 하는 가장 큰 의의는 그 본법, 예를 들면 이제 사기범죄를 위해서 모인 조직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기 범행을 입증하지 않아도 그 조직에 가입을 했고 그 조직 내에서 꼭 사기범죄가 아니더라도 조직 활동을 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죄와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는 실익이 있는데 실무상으로 보면 이 조직범죄에 대해서는 대부분 가담원들이 특정되는 것 자체가 범행에 가담을 한 정황과 사실관계가 밝혀져서 조직원으로 특정이 되고 수사를 받고 처벌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단체 조직죄가 의미가 지금까지 많이 가졌던 부분은 우리가 흔히 아는 조폭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꼭 폭력 활동을 하지 않아도 그 조직이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화감을 조성을 하고 또 잠재적으로 언제든지 폭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그걸 의혹을 했지만 최근 추세는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중고차 사기 사건 조직도 이제 범죄단체 조직을 우유를 한 사례는 있어서 수사기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유를 하려고 한다는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몰수 추진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좀 실무적인 부분이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몰수 추진에 관해서는 이미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그 특별법을 이제 강화하는 방안이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몰수 추진은 뭐 물론 이 재산범죄가 가장 좀 메인이겠지만 그 재산범죄 이외에도 몰수 추진이 필요한 범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몰수 추진만을 규정을 한 법들이 지금 제정이 되어 있고 이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게 이 부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는 현재 제정되어 있는 별도의 몰수 추진법에 이 조직 사기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유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내부적인 의견은 있었는데 이 특별법에 대해서도 이 조직사기 특별법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서 발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코인으로 이 돈을 다 빼돌렸습니다. 이 코인이 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게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장외거래, 뭐 OTC라고 하는데 외부에도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인은 저희가 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장외에서 거래하는 건 끝까지 추적하는 게 솔직히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주식사기 피해 특별법 하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강력처벌과 피해액에 따른 세분화된 형량 기준 마련과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상 및 범죄 수익 환수 제도 강화와 코인, 차명계좌, 해외 자산까지 추적 가능한 압류 체계 구축드립니다. 특히 조직사기 특별법 적용 대상도 법으로 정확히 명시해 주시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뿐입니다. 이는 분명 작정하고 사기친 범죄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들은 치밀하고 집요하게 심지어 극대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주범뿐만 아니라 수많은 공범들이 여전히 새로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수사 의지로